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다가 타이틀을 문제 해결이라는 걸로 붙였어요. 그래서 뭐 이건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아마 다른 데서는 뭐 문제 해결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뭐 아직까지는 뭐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뭐 그냥 리더십 그러지 문제 해결 리더십이냐? 우리가 배운 TOC-FE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서 그래도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TOC-FE를 배우고 잘 쓰면은 리더십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가 한번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그거예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거나 노력할 필요 없다. TOC-FE 세 가지 다이어그램만 평소에 잘 쓰는 연습을 하면은 이거는 저절로 길러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자, 그걸 향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어니스트 셰클톤이라는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남극을 탐험하러 갔던 탐험가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점을 정복하러 갔는데 목적지 150km 앞에서 빙벽에 갇혀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이제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634일 동안 영하 70도의 환경에서 생존해가지고 27명의 대원 전원을 이렇게 끌고 다시 이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전부 생존했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스테판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극을 탐험하러 갔는데 마찬가지로 빙벽에 갇혔어요. 근데 서로 다투다가 11명이 죽고 이제 나머지가 뭐 좀 살아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를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이제 키우면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신뢰와 진정성, 또 업무에 필요한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또 적절하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고 지속적으로 배우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구나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리더십을 익히는 것은 스킬이면 되느냐? 어떤 기술적으로, 기법으로, 어떤 뭐 운전하듯이 할 수 있느냐? 뭐 제 소견으로는 이거는 운전 배우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뭔가 자기 마음에 어떤 진정성이 있어야 이런 리더가 되지. 남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서 따라가 가지고는 이런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이 이분은 뭐 작고하신 분인데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을 이런 일, 책임감, 신뢰 뭐 이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이런 대가의 이야기를 제가 뭐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자는 것이고 또 책임감을 갖고 서로 믿으면서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또 짐 콜린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은 책이 있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로는 Good to Great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도. 그래서 많은 그 경영자들,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살펴봤더니 단계 5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단계 1이 제일 뭐 낮은 단계의 어떤 리더십이고, 단계 5가 가장 높은 단계, 가장 그래도 훌륭한 어떤 리더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겸양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 5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과가 나쁠 때는 창문 밖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라.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창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라. 이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단계 5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CEO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과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한 그 경영자로 이제 조사가 됐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피터 드라커나 짐 콜린스나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킬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성품, 품성이 그래도 좀 더 갖추어지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죠.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이에요. 성품이라고 할 수.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예요. 퍼스널리티는 개성인데 그거는 약간 스킬이 포함된 그 남에게 어떻게 좀 좋게 보이는 그것을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그러고 캐릭터는 그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본심, 진정성, 내면의 세계 뭐 이런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리더십은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캐릭터다. 성품이다. 성품을 키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그러면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좀 배워야 되느냐. 이거는 NKC의 견해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남키정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일을 수행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목표 또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성취하고 또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리더십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성품, 캐릭터. 이 부분을 우리가 연마하는 데에 리더십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선한 의도로 자신을 가꾸고 타인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리더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업무 처리 역량이고 또 하나는 품성, 성품.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리더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이란 이런 건데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제가. 그러면 how? 어떻게 하면은 그런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개발을 위한 모형을 저는 지금 이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죠. 능력, 동기부여,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잘 돌보고 가꾸고 영어로 면 케어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또 조직의 성과를 일으켜 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요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 가지 결과, 성취.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능력과 동기부여에 관심을 갖는 것을 개인 리더십. 이거는 자기 혼자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자기 개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까지 생각하면 조직 리더십. 직장에서 어떤 자기의 구성원들과 동료들과 어떤 직장의 성과를 내는 그런 거죠. 실적을 쌓아가는. 이제 그게 이제 조직 리더십인데 오늘은 개인 리더십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개인 리더십이 바탕이 되면은 자기를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다. 자기 자신도 못 끌고 가는데 어떻게 조직을 끌고 나가냐. 뭐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래서 리더십을 키우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그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업무 역량도 있고 동기부여도 있고. 개인 리더십은 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근데 많은 책을 보면은 이래야 된다고 해요. 아까 뭐 업무 역량과 품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겸손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업무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하면은 엄청나게 또 많아요. 안 바뀌네 또. 아무튼 엄청나게 많아. 예. 자, 근데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가 보니까 나는 평생 가도 나 이 능력을 다 못 갖추겠더라고. 그래서 리더십 키우겠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것을 다 하지 않아도 리더십이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포커싱을 한번 나의 관점에서, 그러면 나는 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 내 개성과 자질과 잘하는 것, 단점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나는 이런 걸 하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어떤 경영자, 관리자, 실무자에 따라서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개발 업무냐, 생산 업무냐, 영업 유통이냐, 서비스냐 다를 수 있고 자기가 속한 조직이 군대냐, 기업이냐, 정부냐, 교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냐, 금력이냐, 실리냐, 대의명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자기의 어떤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마다 리더십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하는 것이 좋을까? 조직력을 키워야 되냐? 용기를 키워야 되냐? 겸손해야 되냐? 소통 능력이냐? 책임감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어느 것이냐 하면 나한테는 여러분 한번 이거 딱 했을 때 나는 용기다. 나는 소통 능력이다. 나 이것만 하면은 내가 그래도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어떤 게 직관적으로 확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강의 들으실 필요 없이 그거 잡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스티븐 코비와 또 나의 스승이신 엘리 골드렛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엮어가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븐 코비 이분은 여러분 잘 알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사실 성공이란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highly effective people이에요. 뭔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말로 봐도 돼요. 그래서 번역을 잘했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책이 엄청 팔렸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 책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 3천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책이. 거의 성서 다음 가는 어떤 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이 책은 저는 굉장히 리더십의 바이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리더십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이 책은 내가 보면서 학교에서 강의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이걸 조절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리더십이라고 해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7가지 습관은 익히면은 그것이 리더십이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몸에 배이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된다.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지을 때 리더십이 출중하신 동서고금의 수백 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7가지로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료를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엑기스만 뽑아놓은 것이 7가지 습관이다. 그러면 역으로 이 7가지 습관을 내가 몸에 배게 하면 나도 리더가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역은 성립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여기 성립이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훌륭한 리더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이런 습관을 내가 가지면 나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일단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그 7가지 습관이 뭐냐? 오늘 뭐 이거를 내가 강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7가지 습관을 한 70초 만에 제가 이게 설파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에 10초씩. 자기 삶을 주도하라. 주도하라. 주도적이 되라 그랬어요. 주도적이란 말은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남 탓하지 말라는 게 주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할 때 주어를 나로 삼아라 이 말이야. 남을 주어로 삼지 말고 저 사람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그건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주어를 항상 I로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그게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은 뭐예요? 바라는 결과죠. 목표죠. 우리가 가지에서 했잖아요. 시작점, 끝점에 해당되는. 근데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시작점과 끝점을 같이 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골라낸다는 이야기는 소중하지 않다고 했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름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닝 솔루션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기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남을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용기와 배려가 두 가지가 있어야 윈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무슨 용기가 필요하다고? 아닌 것은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세 번째 습관이에요. 그게 말은 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지만은 이면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승승을 생각하라. 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윈윈 솔루션. 구름할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양쪽 관점에서 생각을 해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용기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공통 목표, 상호 이익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구름 그릴 때 이쪽의 주장은 대립되고 있죠.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골격을 이야기할 때 주장은 드러난다. 근데 주장만 이야기하지 말고 공통 목표와 욕구를 생각을 해라. 맞춰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내 주장만 하지 말고 공통 목표와 상호 이익을 같이 생각을 해라. 그게 네 번째 승승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름을 비롯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냥 표정으로만 공감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진정 바라는 바가 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너지를 활용하라. 상대방의 차이점을 존중해주라. 보통 우리는 나하고 차이가 나고 다르다 그러면은 급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나하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러면 그거를 존중해줘야 돼.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존중은 해줘야 돼. 그래야 서로 협업이 가능하고 어떤 상승 효과로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추구해봐라. 그 다음에 심신을 단련하라. 톱을 갈아라. 나를 갈아라. 그러니까 적당한 때 쉬어라. 그 말이에요. 몸이 녹초화되도록 뭘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런 이야기.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 자, 70초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리더십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이 들 수 있느냐? 우리한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PC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PC 밸런스. P는 프로덕션이고 PC는 프로덕션 커패시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해서 스티븐 코비가 그 책의 앞부분에 딱 써놓은 건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몸이 녹초가 되도록 자기 몸을 혹사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했는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는 것이 그 사람의 프로덕션입니다. 그리고 커패시티는 하루에 한 알이야. 그러면 한 알씩 그 수준으로 꾸준하게 알을 낳게 거위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 거위는 돌보지 않고 뱃속에 있는 걸 한꺼번에 꺼내겠다 해서 이 밸런스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위는 죽고 알은 하나도 못 건지는 성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 됩니다. 능력, 동기부여, 근무환경 이쪽이 나를 가꾸고 상대방을 돌보고 케어하고
거위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위에 먹이를 주고 거위를 계속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왼쪽이에요. 그랬을 때 나오는 알이 성취 결과고 이게 프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돌본 만큼 가꾼 만큼 성과가 있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정도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 두 개가 이 이퀄이 정말로 진짜의 의미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는 거. 그것이 뭐라고?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갈파를 해놓고 쭉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거위를 돌보면서 알을 빼내는 거. 알은 성과고 성취고 목표 달성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위를 돌볼 거냐? 그거는 나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경청을 하면서 이제 아까 그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7가지의 습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리더십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 해결 리더십은 뭐냐? 어떻게 하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그런 리더십의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할 것이냐? How? 좋은 줄은 아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은 7가지 습관을 붙여놓고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됩니까? 그러면 일주일이면 돼, 외우면은. 근데 외우는 거하고 행동하고 또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것들이 휘발성이 강해서 작심삼일이고 뭐 그래요, 전부 다. 오래 가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하면은 오래 가게 할 것이냐.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배에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7가지 습관이 무의식 상태에서 나타날 거냐. 나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당신 그런 좋은 습관이 있다고. 나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당신 정말 훌륭한 리더야. 이렇게 알아주냐. 자, 우리가 TOCFE를 배웠어요. 아까도 결론적으로 했지만은 이게 그런 습관을 붙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아까도 그랬어요. 리더십에서 해야 될 게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스티븐 코비마저도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뭐예요? 7가지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의 스승이신 엘리 골드렛께서 단 한마디로 이걸 설파를 했어. 리더십이 뭐냐? 리스펙트다. 이 한마디로 딱 어디 강연에서 설파를 하더라고요. 뭐 나는 그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내 선생님이니까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난 받아들였거든요. 리스펙트, 오케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공감이 가요. 그 말은 어떤 말로 이해가 되냐면은 모든 자질을 다 갖추지 않아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에 너무 그 압박감을 갖지 말아야 리스펙트 이 생각만 하면서 그걸 한번 찾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초이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리더십의 해법은 명확한 사고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더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고 리스펙트라는 말을 해놓고 이 책이 나올 때까지는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그 뒤에 조금 이렇게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한 사고에 있다 그랬어요. 리더십 해법. 그러면은 이 명확한 사고라는 게 뭐냐? 여기 있죠. 명확하게 생각한다. 맨 아랫단에 명확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만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영어로는 full life인데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그런 만큼 충분히 채워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매 시간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워요.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을. 거기에 플러스 하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나한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일로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풀 라이프예요. 이거는 TOC의 정의가 아니라 그 긍정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자들이 해놓은 정의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풀 라이프를 살게 하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긍정 심리학이에요. 그 전에는 맨날 그 뭐 프로이드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심리학이 많이 이제 쓰였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야 우리가 꼭 거기에만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극히 정상적에서 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자 해서 나온 게 긍정심리예요. 파사티브 사이콜로지. 근데 거기에 목표가 풀 라이프예요. 충만한 삶. 이건 골드리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충만한 삶을 가는데 TOC의 역할이 뭐냐 이 말. 그게 명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생각. 근데 뭐예요? 충만한 삶,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다는 그러한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중할 수. 내가 생각이 명확해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용기가 있어야 돼. 이건 이렇고 저럴 수 있다는. 그래야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나온다고. 그래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스태미너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관계를 해치면서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리더십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생각하는 그 훈련만 하면은 리더십은 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골드레스 이야기. 리스펙트.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골드렛은 TOC를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한 일은 엄청 많아요. 어떤 조직에서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해놓은 게 여러분 지금 그림에 있잖아요. 왼쪽 사이드에 works라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해놓은 메소돌로지들이에요. 또 오른쪽에 릴레이션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명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how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지식을 남겨놓고 갔는데 또 실천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골드렛이. 그게 뭐냐면은 제약 집중의 문제 해결인데 여기에 어떤 물통이 보이잖아요. 그 물통의 수위를 결정짓는 것은 거기에 있는 맨 낮은 그 막대기의 그 높이가 이 물통에 있는 물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달성하려는 어떤 성취,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가장 자기가 약한 부분, 잘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면은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이리 이펙티브 피플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TOC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제약, 어떤 목표 달성의 맥, 핵심 문제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TOC입니다. 그러면은 TOC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리더십도 풀어갈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게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리더십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골드렛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포인트가 핵심이 제약이 이 명확하게 생각하는 곳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흐릿하면은 어쩐다? 의미 있는 삶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좀 부족해. 그런 취지로 TOC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게 TOC for Education, TOC FE를 강의를 했어요. 이게 TOC의 한 부분이죠. 근데 원리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TOC FE 7 Habits Matrix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왼쪽 그 열에 세븐 헤비츠가 1, 2, 3, 4, 5, 6, 7 쫙 있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목표나무 가지 구름이 있어요. 거기에 뭐 목표나무 또 밑에 세 개의 칸이 있고 가지 밑에 세 개의 칸인데 요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그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고 뭐 그냥 목표나무 가지 구름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걸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잠깐 한 3분 동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뭐냐? 목표나무를 사용하면은 목표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은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중간 목표, 그 장애를 찾아서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실행하기 위한 실행 순서까지 정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목표나무를 자기가 사용을 해.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또 사용을 해. 생활과 자기 일터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써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7개의 습관 중에 어느 것하고 이것이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해봐가지고 연관이 있는 그 세븐 헤비츠 번호 칸에다가 이렇게 체크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나무는 3개의 칸을 다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목표나무를 잘 쓰면은 꾸준히 쓰면은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또 목표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거기에 직관적으로, 근데 또 뭐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니까 같다 싶으면 여기다 체크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내비게 둬. 빈칸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30초 동안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체크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면서 쭉 훑어만 보세요.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느 분이 체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가지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보실 수 있어요. 가지를 내가 꾸준히 쓰면은 1, 2, 3, 4, 5, 6, 7번의 습관 어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또 구름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한번 해봤는데 대략 뭐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나무는 한 1번, 2번, 3번 쪽에 좀 많고 가지는 1, 2, 3, 뭐 5번. 그 다음에 구름은 3, 4, 5, 6. 뭐 이런 정도의 저는 이제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봤을 때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목표나무 가지 구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븐 헤비츠 이 습관은 상태예요. 몸에 배어있는 상태예요. 또 목표나무 가지 구름은 하나의 어떤 도구예요. 도구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거고 왼쪽에 있는 세븐 헤비츠는 도구를 썼을 때 어떤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쓰면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도구로 사용하면은 이런 상태로 갈 수 있겠다. 약간의 개연성이 있다. 내가 그 주도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11강회 때 가급적 원인 쪽을 액션 쪽으로 가지고 갑시다.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상태 쪽으로 하고 상태를 원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환경 또는 남을 탓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순환 논리에 빠져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같은 말 또 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액션이 먼저 있어야 순환 논리에서 벗어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점점점 위쪽으로 선순환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목표나무 가지 구름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리더십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븐 헤비츠를 뭐랄까 그냥 우러러만 보지 말고 아 그거 좋은 거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습관이 붙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뭔가 행동이 있어야 돼. 근데 행동을 뭘로 할 거냐 그 말이야. 나는 이 세 가지의 다이어그램이 하나의 우리 행동의 도구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세 가지도 내가 봤을 때는 많은 거예요. 나 7가지 많다고 그랬죠. 7가지 상태로 가려면은 3가지 행동을 하면 돼.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나는 3가지도 많다고 보는 거야. 한 가지. 골드에서는 리스펙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결과죠. 결과적인 이야기.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 도구로서는 뭐예요? 한 가지. 나는 그걸 인과관계로 보는 거예요. 목표나무든 가지든 구름이든 전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만 열심히 생각하면은 목표나무도 잘 그릴 수 있고 가지도 구름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븐 헤비츠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리더십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문제, 모든 이슈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목표나무도 여기 지금 밑에 빨간 글씨로 내가 적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적어놓은 거? 목표나무에 야심찬 목표를 세운 야심찬 목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결과야. 중간 목표는 뭐예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원인에 해당되는 플랜이에요. 실행 순서는 뭘 찾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엮어가는 거. 가지에서 시작점을 정하는 건 뭐예요?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 끝점은 결과죠. 중간 단계들은 인과관계로 엮어내는 거. 구름에서 공통 목표를 생각하고 욕구를 생각하고 주장, 가정, 주입을 생각하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3가지 다이어그램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과관계 생각만 하면서 그 포맷에다가 조금만 맞추면 되는 거야. 칸에다가. 근데 여러분 그 포맷을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골조공사만 생각해라면 골격만. 힘들면은 그냥 다이어그램의 그 모양만 생각을 해. 모양도 안 헤어진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어. 다이어그램 그 모양은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이어그램을 쓰는 큰 메리트 중에 하나예요. 오래 남는 거야, 기억이. 오래 남아야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을 만드는 거야. 이게 조금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지면 그건 습관으로 못 가요. 근데 다이어그램은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게 해주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좋은 도구.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도구니까 도구는 써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쳐다만 봐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게 도구예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면 뭐 덤벨을 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됩니까? 헬스장에 표만 끊어놓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천만에.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구는 액션이 들어갔을 때 도구지 그렇지 않으면 도구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3가지 다이어그램, 도구입니다. 근데 인과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도구예요. 한 가지로 우리가 엮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TOCD. For Education. TOC는 뭐라고요? 포인트 하나를 잡는 거예요. 핵심. 그거를 잡아내는 게 TOC예요. 근데 리더십? 자, 오늘 이야기 어디까지 왔습니까? 리더십 저절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은 인과관계만 생각하면 리더십 저절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이런 강연은 하면은 재미없다고 그래요. 오라는 소리도 안 해. 가지도 않지만. 그러나 나는 리더십을 인과관계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 여러분 12주 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 뭐예요?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성공, 성취, 결과, 성과 없이는 리더십은 없어요. 그 성과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리더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과관계로 리더십을 키워낼 수 있고 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리더십 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냥 이 슬라이드만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이 내용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대신 뭐 해라? 인과관계만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숙달시키려면 TOCFE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내지는 마음가짐, 다짐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틱구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신의 문제 해결 이슈가 있을 때에 이 다이아그램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또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이아그램과 연결을 시켜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노트나 파일에 적어서 꾸준히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는 거. 그게 사실은 티쿠사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리더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걸 쓰려고 할 때는 내용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도구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내가 그려놓은 다이아그램을 보고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그 다이아그램 없을 때보다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내세우지 않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새로운 거 듣고 나면은 그 내용을 본다기보다 너 잘났어. 또 이렇게 보는 조금 그런 어떤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있다면은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머릿속에 그 구도를 갖고 대화를 하고 설명도 하고 뭐 그럴 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전과 활용 후의 차이를 성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 리더십은 사실 개인 리더십이 기반이 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리더십이 조직 리더십으로 옮겨갈 때는 구성원들의 공감을 형성을 해야 돼요. 공감 형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어떤 그 생각의 포인트를 맞춰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냥 앞에서 그래 좋아 좋아 제스처로 표정으로만 그래 좋아 좋아 해놓고 뒤에 가서 딴 말하는 그런 것은 공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데 정말로 좀 그 효과적인 도구는 뭐냐면은 표준화가 가능해요. 표준화라는 게 뭐냐?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공통으로 쓰는 게 그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할 때 좋습니다. 그 악보가 사실은 그런 표준화 도구예요. 악보가 있기 때문에 합창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똑같은 그 어떤 형식과 약속에 의해서 똑같은 음을 낸다 이 말. 악보처럼 뭔가 구성원들의 생각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사실은 조직 리더십에서 필요한 건데 저는 이 TOCFP 세 가지 도구 또는 인과관계의 어떤 그런 컨셉이 하는 이런 악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생활 속에서 비교적 쉽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표나무 가지 구름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인과관계라 이야기. 인과관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적 쉬운 거예요. 결론입니다. 명확한 사고로 문제 해결 능력이 개선되면 리더십이 개발되는데 어떤 의미로는 저절로 개발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있으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요. 리스펙트 할 수 있어요. 골드렛은 리스펙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리더십 요인들이 습관화될 수 있다. 내가 만든 그 매트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TOCFE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사고를 구조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구조화시킨다는 말은 다이아그램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평생 기술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익히면 안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운전이 평생 기술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평생 기술이에요. 그런 식으로. 익힐 때까지 조금 고생하지만 평생 기술로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계속 어떤 습관까지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성과 이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은 가정 부분에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성은 인과관계, 필요조건사고, 충분조건사고. 그래서 성공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를 얻으려는 과정, 꾸준함에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셰클턴이 남극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탐험대원들을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복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꾸준히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뿐이야. 올지 안 올지는 몰라. 그 복이 어떤 것일지는 몰라.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과정을 꾸준하게 밟아가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OCFE 복이 있을 뿐입니다.